차원에서도 사실은 검찰이 흘리고 있어요. 뭘 흘리고 있냐? 김건희 씨와의 뭐 5월 9일 날 서로 통화한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격가지들은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고요. 카레 롤러님께서 김용현 바보 되면 윤희 사면해 주겠죠. 그러니까 윤희 사면해 줄 걸 믿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고 빛과 소금님께서도 윤 씨는 탄핵 안 될 걸로 믿고 무비권 행사하는가 보네 이러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안 될 걸로 믿고 있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좀 있으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가 요즘에 윤석열 씨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여기 질문을 받는 자리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직접 나서실 수 있을까요? 계엄인데 그 내란 수계의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사실 변호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현재 변론 준비 기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변호인들이 나서는 자리인데 변호인들이 나설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판단과 발표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나와서 직접 하겠냐 이런 건데 왜 변호인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게다가 우리들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기자 질문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와 기자들도 정말 지금 매우 분개하는 것 같아요. 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님이 한덕수는 아직도 주군을 모시고 있다. 한덕수가 충신이 되는 건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한덕수 일당들에게 무엇을 기대서도 안 되고 그들은 그냥 내란범들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을 지금 윤석열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좀 해주세요. 생각을 해주세요. 네. 예. 자, 좋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는 이건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염장을 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염장을 지르는 걸 국민 염장이 다 이제 이렇게 소진될 때까지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저걸 던지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이제 윤석열을 바라보고 저 행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국민들이 욕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개돼지니까 우리는 딴 길로 간다. 그러면서 소수자를 결집시켜서 정광훈을 두목으로 해서 뭔가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뭐 두목이라 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니까 정광훈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극우 세력들이 정당도 만들고 정치 세력하면 뭐 잘 아시죠? 돈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정말로 들어보면 미국에서 집을 몇 채씩 갖다 바쳤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뭐 수천억이 되겠다니까 아직 철모르고 하는 이야기네 라면서 수조 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저걸 왜 하느냐? 애국료, 나라 발전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상한 종교적 신념에 여기에서 추종되어서 따라오는 사람들 재산 모아가지고 거대한 이제 일종의 왕국을 그렇죠. 왕국, 기득권 세력 만들어서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잘 보이면 현금으로 그래 1억씩 2억씩 줬다는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받은 사람은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무슨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이 어떻고 종북 좌파가 어떻고 정말로 반체제 반국가적 인사들이 하는 행위에 석동현도 똑같이 손잡고 가는 거고 거기에 윤석열 끼워 넣으면 결국 감옥에 있더라도 돈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윤석열 파리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게 이번에 정형식 헌법재판소 지금 주심으로 가 있잖아요. 주심재판관. 전광훈 씨 후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영식 씨가 네네. 정영식 재판관이 그래서 지금 뭐 종교 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사람들이 뭐 후원금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됐나 본데 그렇게 해서 모인 집단인 것 같고 윤석열 재판 중에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김홍일 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 주변에 놓고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끈떨어져서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의 캐비닛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그렇군요.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님께서 기자 아니고 또 할리 GT님도 기자 아니고 유튜버가 아까 쪽팔리지 않냐 물어본 거라고 정정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소란이라고 얘기하면서 연장을 지르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 선임도 똑바로 안 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절한 사람이 사실 많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 변호사가 전반적으로 꾸려진 뒤에 이렇게 입장 발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텐데 네. 지금 저 상태에서 저도 낮에 실시간으로 저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을 말을 들었죠. 들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물어본 것, 이야기한 것만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전반적으로 대화가 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럴 거면 왜 입장 발표를 했을까라는 네. 궁금증이 석동일 변호사가 개인 의견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석동현. 네. 왜 이 사달을 냈냐? 시간은 우리 편인데. 계엄 선포 당시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재판이 있었고 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납득이 안 되는 사유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도 야당이 마구 칼질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뭐 망국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신문 나온 거 보고 본인이 지나다고 하고 본인이 이제 지금 대표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일종의 쇼잉을 한 거라고 보고 실제 제가 대통령실 쪽을 취재해 보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법무법인도 만나보는데 잘 안 되고 땡땡 법무법인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을 했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또 소개를 시켜줍니다. 소개를 받은 이쪽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원래 지냈던 사람들한테 또 넘어가서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도 다 거절하는 상황. 실제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이제 하는데 결국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석동현 제일 위에 앉히고 나머지는 쭉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 4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석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충분하게 대화가 되어서 나온 이야기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최명성 전 행정관도 여기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탄핵 관련된 재판은 이 정말 실무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저렇게 그 옛날 변호 친구들. 많이 하시던 그런 네.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여기저기 물어보더라도 대통령 변호인단 구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에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법사위원이시 아니요 법사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이신가요? 운영위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사실은 이제 정청래 위원장님이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을 사실은 이제 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변론 준비기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헌재에서. 근데 변호인도 구하지 못했고 민주당 사람 아무도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다시 미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거는 조금 제대로 좀 빨리빨리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검사 탄핵도 사실은 그게 기각이 된 이유가 민주당 측에서 이 대응을 조금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죠. 지난번에 기각됐던 거는 사실 민주당이 소홀했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한 네, 것은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재정비해서 이거는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굳이 변명을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변명을 하자면 네, 맞아요. 갑작스럽게 계엄령 사건 터지고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여러 건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검사 탄핵안들이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르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잘 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게 지금 준비를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왔습니까? 제가 듣기로 공식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있나요? 그렇죠. 설명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네. 하는 거라 가지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민주당에서 하는 건 네. 사실 맞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원장님이 정청래 위원장님이시니까 그쪽에서 설명하든 간사가 좀 설명하든 뭔가 해주면 좋은데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엔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확실히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그런 건 놓칠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검사 탄핵 불발된 것들 보면 기각된 걸 보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안 넘겼어요. 검찰에서. 네. 검찰에서 넘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분들이 보고 판단할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상한데? 뭐냐면 네. 저도 이제 검사 TF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그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을 수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들도 명확하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법 13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사위에 넘겨서 신문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활용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 수사권에는 월등히 못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판단할 근거들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걱정이 되는 게 박은정 의원도 같은 의견 낸 적이 있지만 이걸 검찰에 다 뭔가 칼을 맡기면 나중에 우린 아직도 수사 중이야 하고 탄핵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검사 3명의 대리인만 사실은 이제 출석을 했었고 법사위 측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는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일 우리가 준비 절차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었다. 그랬는데 헌재가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좀 일이 많아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좀 했었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헌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복형 재판관이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보통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준비가 덜 되면은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게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보통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거를 좀 안 받아줘서 좀 일반적인 상황을 조금 전제하고 했다가 이렇게 좀 낭패를 본 것 같긴 헌법재판소도 합니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몰리는 바람에. 네, 자, 맞습니다. 나비 효과님께서는 이제 변호사 선임했다고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라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뭐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제 좀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해봐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그 일 터진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고 원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